슈퍼서민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한민국 검사이며 소속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려 활동 중인. 네, 안녕하세요. 슈퍼서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은 돈 이야기, 달러 투자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등 금전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돈과 금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인류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원하는 직업을 얻고 싶으신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수단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단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적,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가리키는 방향은 바로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즉, 많은 돈과 좋은 직업 등의 부와 명예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얻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인간은 동물이라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혼자 고립된 상태로 지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금전적 여유와 사회적 상호작용 시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개인별로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거실이 있는 투룸에서 배달음식 시켜먹을 돈과 본인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내에서의 명성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테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강남의 50평짜리 아파트에 지내면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업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그 기준이 정말로 천차만별로 달라서 공식화되지 않고 나름 각자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대중들의 눈높이와 가치관이 획일화되고 공식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행복에 대한 기준까지도 큰 영향을 받아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았을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예를 들어 정말 행복도가 높았던 부탄이라는 국가가 SNS의 보급으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어 오히려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이고, 돈과 명예는 그 행복한 삶의 주요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행복의 기준에 대한 획일화된 정서가 없었으므로 나름 본인의 삶에 대해 행복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꽤 있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최근에는 행복에 대한 기준조차도 획일화되고 공식화되어 상향 평준화되어서 요즘은 그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줄었을 것이다. 자, 그럼 제가 장황하게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도대체 슈퍼서민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인터넷의 발달을 쌍수 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활용하고 있는 현대인이고, 그 순기능이 역기능을 압도할 정도로 혁명적인 기술이자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우려되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역기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역기능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대비하라는 것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돌연 이런 댓글이 달리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슈퍼서민 알고 보니 사기 이력이 여러 차례 있고 중국 IP를 우회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기꾼이다. 혹은 슈퍼서민 과거의 폭행 사건 가해자로 2차례 구치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전과자다. 아마 대부분 에이 저게 무슨 유언비어성 어그로야, 우리 슈퍼서민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댓글을 동조하며 제가 사기를 쳤거나 혹은 폭행 가해자였다는 듯한 그럴듯한 증거를 함께 링크하고 첨부해서
댓글이 달린다면 어떨까요? 아마 누군가는 거기에 넘어가서 슈퍼서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나쁜 놈이네요. 그래서 얼굴도 공개 못하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 하는구나 라는 댓글을 달 수 있을 테고, 순식간에 이러한 여론들이 형성되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나쁜 놈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연관된 사람이 이런 해명글을 올리면 어떨까요? 슈퍼서민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한민국 검사이며 소속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려 활동 중인 것이다. 또한 해당 비방성 댓글을 올린 사람은 슈퍼서민이 정당하게 판결을 내린 사기꾼 혹은 폭행사건 가해자이며 오히려 슈퍼서민에 대한 그런 판결에 앙심을 품고 유언비어성 비방 댓글을 달았다. 아마 여론은 급작스럽게 다시 제 편으로 돌아설 겁니다. 그리고 모르죠. 제 채널이 갑자기 인기 동영상에 올라서 급격한 인기를 끌 수도 있을 테고요. 자, 여러분, 물론 저는 위의 두 예시처럼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고 모두 허구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야기에 몰입해서 들어보니 그럴듯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 세상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여태까지 수없이 보셨던 이벤트들 혹은 마녀사냥, 그런 사건 사고들과 아주 흡사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 대해 입체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슈퍼서민이 사기꾼이거나 폭행사건 가해자라는 내용이 진짠지 가짠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일단 그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고 그 허구성 주장을 엉터리로 뒷받침하는 뉴스 기사 등의 내용을 입체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해 결국 믿게 되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한두 명 믿게 되면서 여론이 형성돼 버리면 이미 게임은 끝납니다. 제가 인터넷 마녀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돈을 벌고 행복을 얻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을 한번 예시로 들면 서울시에서 2035 도시계획을 발표하거나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해당 내용을 갖고 다양한 해석을 한 뉴스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이 마구마구 올라올 겁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죠.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를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유튜버인 슈퍼서민이 자, 여러분, 향후 5년 내에 관악구 아파트를 사면 2배 이상 값이 오를 겁니다 라는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요? 아마 그쪽으로 조금은 더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도 주식이 막 급락했었는데요. 뉴스를 봐도 기사를 봐도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깨진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회생 불가다 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전문가들은 그 당시 손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때 정말 용기를 갖고 매수하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보란듯이 주식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그냥 뚫어버렸죠. 그러자 여론도 다시 바뀌었고요. 요약하자면 여론들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조차도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오히려 투자에 관한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해서 투자했을 때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시는 어떠신가요? 제로콜라를 꾸준히 마시면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팩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시와 달리 의견이나 예측, 추정이 아니라 정말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팩트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제로콜라를 마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로콜라를 얼마나 많이 길게 마셨을 때 발암 가능성이 높아지느냐 하는 건데, 하루에 100캔 정도를 30년 이상 마시면 유의미한 발암 가능성 상승 효과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의미가 없죠. 우리가 30년 이상 100캔을 매일매일 마실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제로콜라를 하루에 한 캔만 마셔도 발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콜라를 마셨을 때랑 비교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콜라를 마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낮을 확률이 높을 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어차피 마실 거라면 그냥 콜라가 아닌 제로콜라를 마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참에 탄산 자체를 끊어야겠네 라고 판단을 하던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이야기를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인터넷에는 어떤 현상에 대해
획일화된 생각을 유도하는 방향의 콘텐츠가 많으므로 그 콘텐츠를 항상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가능하면 진실에 가까운 방향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시로 들었던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면 비단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다양한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 입체적인 해석을 통해 진실에 가까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부와 명예,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쟁취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장담을 하냐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살아오면서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범주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보자면 다양한 계층 혹은 다양한 레벨의 사람들을 경험해 봤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지혜, 경험 수준,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물론 여기에는 짧게나마 그 사람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책의 저자도 포함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린 저만의 결론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수준은 웬만해서는 밸런스 있게 함양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교육, 경제, 지혜, 경험, 태도 등의 수준 중 어떤 한 개만 특출나게 높거나 낮은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육각형으로 같이 높거나 같이 낮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 수준 이상의 내공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현상을 볼 때 입체적으로 해석해서 본인만의 소신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은 남의 이야기는 물론 경청하지만 어지간해서는 본인의 소신과 결정에 대해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묵묵히 본인의 의사결정 방법을 오랜 시간 유지하고 갈고 닦으면서 부와 명예를 자신만의 방향과 속도로 쌓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매우 단편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생각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누군가는 독일, 나치놈들, 이 나쁜 놈들, 이게 그 의견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내공을 가진 분들은 독일은 나치라는 안 좋은 과거가 있었고 매우 나쁜 역사적 행위를 했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는 전 세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고 지금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그런 국가다 등으로 양가적인 이야기를 하며 비교적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독일이란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같이 하면서 배울 만한 점 그리고 반성할 만한 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교훈을 얻고 단 한 개의 의견으로 이 독일이란 나라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시를 들어보면 누군가는 비트코인 그거 도박 아니야? 그거 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야. 이게 향후 금을 대체할 거고 지금이라도 무조건 투자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공을 가지신 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비트코인이 가진 가치는 어떠어떠하고 현재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 하지만 최근 이 한계 중 일부를 넘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추가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혹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러이러한 찬반 의견이 있으나 나는 솔직히 아직 내 판단을 확실히 할 정도의 확신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내신 분 모두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형 경제 유튜버, 정말 배움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의 이야기였고요. 일단 오늘 영상이 꽤 많이 길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이 보기에 좀 어렵거나 재미없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해보자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해 단편적인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입체적인 해석을 통해 진실에 가까운 그런 판단을 내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판단 훈련이 된다면 인생을 살면서 돈과 명예 그리고 행복까지도 자연스럽게 거머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모수가 많지 않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귀납적 근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들께서는 입체적인 시각으로 해석하셔서 필요한 부분만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슈퍼서민 구독자 여러분, 입체적인 사고를 연습해서 행복에 가까워지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쌓고 쌓아서 행복한 길을 걸으시기를 부디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